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HL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의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그때 어떠한 일정들이 있거나 했을 때 스토리 위주의 브리핑으로 많이 드려왔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거쳐가는 과정이 또 번거롭고 귀찮고 공감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뭔가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해를 깊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러니까 이렇다더라. 그 자체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공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기술 분석은 참고로 여러분들 분석하는 사람마다의 기준이 모두 다르거든요. 물론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솔직히 차트 분석은 결과론적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시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HLB도 어디가 너무나 좋은 가격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각자 개별 주식들도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거는 괜찮은 하락이구나, 혹은 이 상승은 조금 불안한 상승이구나 등 여러 가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김 대표의 HLB 영상을 좀 자주 시청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숫자 1 한 번씩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나는 오늘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제 영상을 최근에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졌죠. 보통은 저는 거래대금과 이평선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저만의 강세 약세 신호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뭐 빨간 구름대 하나, 파란 구름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걸로 여러분들 HLB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론 몇 가지만 갖다가 대입해 보세요. 진짜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론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HLB를 지금 조금 더 편안하게 보유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길지 않게 녹화해 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만 짚어드리면,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9일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요. 그리고 그걸 나눠버립니다. 9일 동안 움직인 시세 중에 최고 많이 올라갔던 시세가 2만원이고 최저가가 만원이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요. 얼마? 3만원이죠. 그리고 나눠요. 중간값인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9일 동안 움직인 전체 범위 중에 중간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리인데 26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다,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여기 있죠. 이 가격을 26일 뒤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래서 선으로 표시를 한 게 후행스팬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후행스팬으로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선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에 평균을 낸 거예요. 그 평균을 낸 거를 현재가 대비 앞에 26일에다가 갖다 그려놓은 겁니다. 선행스팬 두 번째는 52일간의 최고치와 최저가를 더한 뒤에 2로 나눈 평균값을 26일 앞에 표기.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구름대는 선행 1값과 2값을 빼서 선행 1이 클 경우에는 양운, 선행 2가 클 경우에는 음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적색 구름 있죠? 이거를 양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구름대가 있죠? 이거를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구름대를 활용하는 방법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가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쉽게 말해 대세적인 상승이나 대세적인 하락이 나타날 때,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크게 대세적인 추세로 만들어낼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대가 얇아질 때 돌파를 하면은 대세적인 상승이 다시 나타나는 거고, 이 얇아지는 구간에서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저항을 맞으면서 쭉쭉 더 빠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상승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돌파할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큰 변곡이 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음운을 돌파할 때 쭉쭉쭉 상승이 나타났죠. 여기도 음운을 돌파할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를 활용하는 방법 제가 이따 뒤에 또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 주가가 오랫동안 대세적인 상승을 이렇게 나타냈으면요, 반대로 이 양운을 밑으로 깨고 내려올 때 구름대를 여기처럼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이때는 대세적인 하락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골아픈 상황이 펼쳐져요.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오더라도 결국에 또 얇은 구간을 다시 조심해야 돼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일 수는 있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대세적인 상승을 쭉쭉 나타날 때는 양운과의 이격도 굉장히 넓죠. 이런 식으로 양운하고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한가 두 방 때려맞기 전에 보시면은 구름대 안으로 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다가 하한가 두 방 맞고 구름대를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쵸? 어쨌든 스트레이트로 빠져버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는데, 이 두텁고 굉장히 강한 저항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왜? 강한 재료가 있었잖아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월 2일에 항서제약과 FDA에 미팅이 있었죠. 그 미팅에서 아무 일 없었다. 그 주가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재료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구름대를 해치지 않습니다. 구름대를 밑으로 완전히 뚫고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론이 뭡니까? 강한 저항을 돌파했으면 지지로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꺼운 음운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로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대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중간에 이렇게 급락이 있긴 했지만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운을 크게 벗어나야 대세적인 하락인데, 이미 구름대는 전체적으로 두께감이 괜찮죠. 특별하게 돌발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걸 깨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HLB 우리가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당장 이 가격을 깨고 내려올 만한 내용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황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주도주 역할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종목단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하한가 두 방 맞았던 거 다 회복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에 재심사 요청 넣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모멘텀도 살아있는 거고, 8월달 다 갔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나 우리가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나 HLB는 당장에 크게 빠질 만한 내용이 없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돌발 악재일 경우에는 말이 다르지만,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돌발 악재잖아요. 예상하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무난한 상황 속에서는 크게 빠질 일은 없다. 그러니까는 물려있는 분들이나 10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하루 이틀 조금 음봉 뛰고 양봉 뛸 때마다 일일비 하시고 흔들리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물론 HLB를 뭐 2, 3년, 3, 4년 투자해 오신 분들은 워낙에 또 베테랑 분들이시고 LB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인 것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잘 보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두 가지예요.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일단 HLB가 당장에 크게 빠질 만한 명분 없고, 기술적으로도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좋게 지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HLB가 괜찮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라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배팅하실 때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배팅을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주가 한참 많이 올랐던 엔캠 같은 종목이에요. 이 엔캠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도 만들긴 했었지만 구름대를 깨지 않아요. 이 얇은 곳을 뚫고 내려올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지로 작용을 하고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구름대를 깨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지지가 어떻게 돼?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름대 상단으로 시세가 못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줄줄줄줄줄 이제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게 지금 여기까지 쭉쭉 흘러내린 거잖아요. 작살났죠. 30% 이상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구름대가 이렇게 두껍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 근처만 라인만 가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줄줄줄 또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두꺼운 라인을 돌파하는 게 당장엔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시세가 이렇게 질질질질 끌리다가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기술적 분석은 그렇다라는 거.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세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지만 어떻습니까? 구름대 밑으로 하향 돌파하지 않죠. 지지로 잘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대세 상승까지. 근데 주가가 고점 찍고 빠졌다가 구름대 얇은 구간, 이 얇은 구간을 깨고 이탈해버리죠. 이제는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가가 내리꽂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옆에 보시면 이 두꺼운 부분에서 이 위치가 굉장히 두꺼운데 이 두꺼운 부분을 지금 뚫으려고 시도를 했죠. 이게 뚫리겠어요? 이렇게 두께감이 큰데 안 뚫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항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여기서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다시 또 깨고 내려오면서 우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두 달 뒤면은 그래도 구름대가 좀 얇은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또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테마를 형성했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저항받는데 어때요? 앞전에 저항받았을 때는 구름대가 두껍죠. 앞전에 저항받았던 때는 구름대가 두꺼워요. 얇은 구간에서 시도조차 못했지만 바짝 최근에 보시면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성공했죠. 그리고 눌림목 발생. 이제부터는 대략적으로 16,000원, 16,500원에서 지지가 형성되면 추가적인 상승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파동이자 이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차트적으로만 지지 저항의 이론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구름대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론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 잘 챙겨보시면 꽤 괜찮은 성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HLB를 보여오고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HLB에다가 승부를 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 외적으로 조금 뭐 현금 여력이 있다든가 종목의 교체 의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물려있는 종목들을 새로운 곳에다가 옮겨준다거나 등등 어쨌든 추가적으로 HLB 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삼성 SDI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느긋하게 투자하는 성향들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HLB처럼 제약바이오도 해당이 되지만 게임주, 인터넷, 건설, 부동산, 그리고 2차 전지 다 해당이 돼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트레이딩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셀메이커 기업 중에서 이익이 가장 안정적이죠. 그리고 캐즘이라는 불황 속에서도 경쟁사들은 투자를 감축하거나 보류시키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지금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에요. R&D에 대한 진도가 가장 빠르죠. 자, 그리고 이제 청라 신도시 벤츠 화재 이후에 K 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의 찌라시성 기사들도 조금씩 툭툭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단독 기사가 떴었는데 기사가 갑자기 지워지더라고요. 삼성 SDI가 슈퍼카에 전고체 배터리 B 샘플을 공급 추진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상용화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프리미엄급의 슈퍼카나 하이퍼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무관하고 일단 성능과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임밸류. 그쵸? 그러니까는 전고체가 비싸지만 비싼 차량에다 넣어버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람보르기니가 길 가다가 불났대. 아니면 벤틀리가 불났대. 이러면 그거 타겠어요? 그 돈 주고 왜 내가 저런 걸 타? 고가 차량들은 그 브랜드를 생각하는 인지도나 인식, 네임밸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람보르기니 우루스랑 제가 최근에 이제 벤츠 뭐 새로 나온 모델을 계약을 했거든요. 실내 디자인으로 따져보면 뭐 개인 취향일 수 있겠지만 저는 벤츠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루스는 아우디의 뭐 Q6나 Q7 같은 모델들 그대로 플랫폼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값이란 말이야. 브랜드 값. 뭐 디올 가방을 뭐 택만 바꿔서 뭐 팔았네 어쨌니 이런 내용 나오는 것처럼 사실 슈퍼카나 하이퍼카는 브랜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브랜드 훼손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에 또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은 고가차들에게 먼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전고체 쪽으로 계속 지금 이슈가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삼성 SDI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전고체에 가장 선두에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래서 SDI 중심으로 SDI 관련된 밸류 체인이나 이런 거 주목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삼성 SDI 오늘 5.6%대나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길고 긴 구름대를 이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돌파했습니다. 딱 얇아지는 구간에서 돌파 나왔죠. 장기 이평선도 지금 오늘 살짝 돌파했어요. 대세적인 추세 전환 갑니다. 2차 전지 함께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중에 저는 오히려 셀 메이커부터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 꼭 보유하셔야 된다. 이 주식이라는 게 크게 올라가려면은 어떤 흐름을 갖냐면요, 예를 들어 엔캠이다. 이때 엔캠이 한참 공격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엔캠의 미래 가치와 엔캠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과 엔캠이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캐파와 이런 모든 성장성을 고려해서 여기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불황이니 뭐니 하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숫자, 실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프레임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인 거고, 지금부터는 가치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숫자와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대부분 섹터가 지금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전고체라는 거는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론칭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고체는 기대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성장률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 무시하고 주가가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전고체 핵심 관련된 종목도 저희 머니코드에서 분석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뭐 HLB만 난 몰빵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매매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모니터라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고체 관련된 종목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뭐 이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종목이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HLB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HLB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고 또 HLB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제가 HLB를 다른 데 옮겨서 비중을 축소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는 최근에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언급드린 그 항암주까지 포함해서 뭐 원하시는 건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시세를 그냥 모니터를 해보시든지 실제로 매수를 해보시든지 뭐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말씀드린 히든 종목 지금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선만 이제 돌파를 하면 300에서 350%까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FDA 신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선만 돌파하면 직전 고점까지는 딱 100% 정도가 각이 나와요. 그래서 엔캠 주주님들께는 제가 엔캠을 조금 일부라도 매도해서 옮겨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이게 종목마다 좀 다른 거예요. 주주님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HLB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나 이런 것만 봐도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엔캠은 저항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딱 그림만 봐도 지금 보이시죠? 우리 일목같이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정규반에서는 더 디테일하고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뭐 김 대표가 궁금하다거나 혹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어떤 목적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악플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심 있는 분들께만 따로 발송을 해드리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분석해서 내일부터 매집을 시작할 전고체에 관련된 종목 관심 가져보실 분들은 전고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언급드렸던 이 항암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정도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매수할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청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암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